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워낙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지라 제 얘기를 하는데도 제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감하네요. 저라고 자랑할 줄 모르고 가질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입 많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죄로 어려서부터 너무 고생만 하고 살았네요. 가난한 농사꾼의 자식으로 태어난 저는 위아래로 형제들에게 끼어 자란 셋째 딸이었습니다. 남의 땅 빌려 농사 지으시던 부모님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셔도 늘 벌이가 적으셨고 그 돈으로 줄줄이 오남매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부모님은 저희들에게 제대로 지원해 주시지도 못하시고 저희도 큰 기대 없이 알아서 자라야 했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 꿈 많은 아이였지만 연필 한 자루를 얻는 것도 아쉬운 집안 형편에 많은 것을 일찍이 포기해야만 했어요. 제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 돈도 안 될 일을 한다, 집안에 도움 안 된다 하시며 말리시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머리가 좋은지 교과서만 보고도 좋은 성적을 받던 저는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여 그 길로 생업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찍이 돈을 벌기 시작한 저는 회사 격리부터 공장 생산직에 별별 일을 다 하다가 30 넘은 나이에 돈을 모아 소박하게 제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아시는 분으로부터 인수를 받은 작은 기사 식당이었는데 가게가 작아 테이블은 몇 없지만 근처에 경쟁할 만한 식당이 없는 탓에 장사는 꽤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기사 식당이다 보니 보통 손님들 오시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 일반 식당과 다르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이 계속 있었고 덕분에 쉴 틈 없이 바빠 힘들기는 했지만 제 손에 쥐는 돈이 쏠쏠해 아주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그렇게 30을 넘기고 노처녀가 되어가면서도 저는 돈 버는 것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가난한 집 딸이라 고생만 하느라 20대 청춘을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보고 지나고 30을 훌쩍 넘겨버리니 저도 어느새 결혼은 포기하고 그냥저냥 살게 되더라고요. 돈만 벌면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살겠다 싶어 그냥 식당 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싶었죠. 그러던 제가 제 식당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식당에 자주 밥을 먹으러 오던 택시 기사였거든요. 그렇게 손님과 주인으로 만나던 저희는 어느새 정이 들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과 저는 비슷한 점도 많고 가치관도 비슷해서 잘 통하는 부부였습니다. 그 흔한 부부싸움 한 번 없이 서로 얼굴만 봐도 좋은, 금슬 좋은 부부였죠.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본 저는 남편을 만나며 너무 좋았어요. 택시 운전하는 남편과 휴일마다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많은 추억을 쌓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너무 늦게 만난 탓인지 그렇게 사이좋은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별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왜 소식이 없는지 답답해 죽을 맛이었죠. 그 와중에 다행이라면 시댁에서는 그 일로 문제를 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아예 저희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사실 택시기사인 남편의 집안은 생각지도 못한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조부모님은 교사를 하셨다고 하셨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대학 교수님이셨거든요. 두 분이 같은 대학에서 동료 교수로 만나 일하시다 결혼까지 하셨고 그 후로 장남과 차남인 저희 남편을 낳아 부족한 것 없이 기르시며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이었답니다. 가난해서 공부도 안 시켜준 저희 집에 비교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이 부럽기만 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 두 분 다 교수님이시다 보니 그만큼 자식들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거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했다네요. 형은 공부도 곧잘하고 머리도 좋은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은 지금도 책이라면 질색을 하고 공부 쪽으로는 영 재능이 없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운동신경이 좋았고 몸으로 하는 건 뭐든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축구 선수의 꿈을 꾸기도 했지만
무조건 교수를 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반대로 접었답니다. 그렇다고 맞지 않는 공부가 시킨다고 될 일도 아니고 결국 지방대를 겨우 졸업한 후로는 부모님 지원 없이 혼자 고생하며 지내야 했죠. 내놓은 자식이다 보니 금전적인 지원도 없었고 남편도 집안 눈치 보기 싫어 일찍 독립해서 혼자 벌어 살았답니다. 지방대라 그런지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다 막노동도 하고 고생하다가 지금 하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운동 다음으로 좋아하던 게 운전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 다행인가 싶기도 하지만 차라리 그때 시부모님이 운동선수를 하겠다는 꿈을 응원해 주셨으면 남편의 인생이 어땠을까 싶어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네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식일 뿐이었죠. 그에 비해 장남인 시숙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 대학 교수가 되었고 지금은 같은 교수인 형님을 만나 자식을 잘 지내고 계셨어요. 시부모님도 교수님이시라 평소 콧대가 참 높으신데 형님 내외도 그에 버금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어쩜 그렇게 잘난 체들을 하고 고상한 척, 똑똑한 척을 하는지 다 같이 모일 때마다 시댁 식구들 눈치에 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큰아들 내외는 교수이고 저희 부부는 별 볼 일 없이 생각하시다 보니 시부모님은 기대도 없는지 애초에 결혼 반대도 안 하셨지만 형님네와 비교와 차별을 참 많이 하셨었죠. 같은 자식인데 어쩜 이리 차별을 하실까 싶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당해온 남편이 별말 없이 참고 있으니 저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워낙 어릴 적부터 형이랑 비교당하며 구박당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당할 때는 옆에서 늘 화내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그런 든든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리 제 편을 들어줘 봐야 남편 역시 구박대기 신세이다 보니 결국 저희 부부가 같이 구박덩어리가 되곤 했네요. 그 집 식구들은 저희는 뭘 알겠냐며 대화에 끼어주지도 않고 저희 부부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팔푼이 취급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들 재미있게 하세요? 저희도 좀 끼워주시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고 우리 지금 진지한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동서는 가서 볼일 봐. 어차피 들어봤자 동서는 모를 텐데 재미도 없을 텐데 뭐하러 끼어. 저도 그런 쪽에 관심 있어요. 뉴스도 꼬박꼬박 보고 신문도 매일 읽는걸요. 아유, 너는 참 미련한 소리를 한다. 신문 뉴스 본다고 세상 만사를 다 알겠니? 네가 그걸 읽어서 제대로 이해나 하는지 모르겠구나. 아무튼 너 말 보탤 자리 아니니까 너는 가서 하던 일이나 마저 해라. 시아버지 목 타시니 가서 차랑 다과라도 좀 내오고 이런 건 시키지 않아도 분위기 봐서 알아서 할 것이지. 이런 센스도 없는 게 어디 끼어들겠다고 그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동서도 궁금했겠죠. 호기심을 갖는 건 좋은 거니 탓하실 필요는 없죠. 다만 동서도 얼른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할 텐데 말이에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는 걸 모르면 꼭 탈이 나니까요.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입 한 번 못대게 하면서 자기들은 교수라고 저희 부부만 빼놓고 떠들어대고 무시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찌나 답답하고 한스러운지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나도 한창 때는 공부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참고서 한 건 없이 만점 받아본 적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깟 대학 못 나왔다고 제가 하는 말은 다 무시당하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대학은 못 나왔지만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었거든요. 어딜 가나 머리 좋다는 소리 듣고 제 스스로도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어디 가서 무식하다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야 형님처럼 교수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랑 진지하게 말 섞어볼 일이 없어서 똑똑한 사람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TV에서 문제가 나와서 못 푸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문제를 풀고 공부하는 게 좋아서 평소 퀴즈를 푸는 TV 프로그램은 빼놓지 않고 보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문제 푸는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손님들 앞에서 문제를 맞추곤 했는데 뱉는 족족 정답이었다 보니
손님들마저 저를 기인이라며 신기해할 정도였습니다. 한 손님은 제가 머리가 좋은 것 같다면서 그러지 말고 방송에 출연해보라고 등을 떠밀기도 했었죠. 그렇게 밖에서는 무시당할 일 없이 똑똑하다 소리도 곧잘 듣는 저였고, 교수하는 식구들 사이에서 자란 저희 남편마저도 제가 누구보다 똑똑한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래봐야 시댁에서 저는 식당 일이나 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식모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밖에서 하는 행사나 모임에는 형님만 데리고 다니시고, 좋은 거, 맛있는 게 있으면 전부 형님만 챙기시면서 집안에서 생기는 온갖 굳은 일은 죄다 저한테만 떠넘기셨거든요. 보통 맏며느리들이 해야 할 일들도 형님은 곱게 커서 못한다며 저한테만 시키시더라고요. 이러다 제사도 둘째인 저희한테 넘겨주실 생각인지 명절이나 제사나 늘 빠짐없이 저 혼자 일을 했네요. 형님은 교단에서 학생들 가르치니 손에 물 묻히면 안 되고, 저는 식당에서 다를 만큼 닿았으니 막 굴려도 된다 싶으신지 매번 주방에 있는 건 저 혼자였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으로 시댁에 다 같이 모인 날이었는데, 매번 외식을 하시자던 분들이 그날따라 무슨 바람이 부셨는지 집에서 간단하게 하고 싶으시다 하시더라고요. 며칠 뒤에 해외여행을 떠나신다 그러시더니 괜히 밖에서 힘 빼고 싶지 않으셨던 듯 했어요. 이번 생일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하자꾸나. 아무래도 여행 준비하느라 피곤해서 그런지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그러네. 그럼요, 어머니. 여행 전에는 조심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럼 이번 생신은 집에서 식사 준비해서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럼 제가 케이크 준비할게요, 어머니. 그래, 그러자. 뭐 칠순도 아니고 매년 하는 생일 어떻게 매번 잘 보내겠니? 아무튼 그러니까 그날 둘째 네가 와서 상 좀 차려봐라. 너희 시아버지 고추잡채랑 갈비찜 좋아하시니까 그것 좀 하고, 나 좋아하는 구절판이랑 해파리 냉채랑 나머지 이것저것 구색 맞춰서 좀 차려봐라. 그래도 네가 구르는 재주는 그것 하나뿐 아니니? 이럴 때라도 덕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 해야 하는지. 아무튼 준비해라. 집에서 해먹자 그러시더니 혼자 음식해야 할 제 생각은 아무도 안 하는지 다들 당연하게 제가 요리를 해야 한다 생각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드시고 싶으시다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손 많이 가는 힘든 음식들인데, 그런다고 와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으니 결국 그날 고생하는 사람은 저 하나였네요. 그나마 저희 남편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주방을 들락거렸는데 그마저도 시부모님 눈치에 제대로 돕지도 못했어요. 공부 못하는 둘째 아들 구박은 하시면서 그래도 아들이라고 주방 드나드는 거 싫어하시는 시어머니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며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 바람에 결국 저 혼자 하루 종일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가게 문도 닫고 점심부터 장 봐와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점심도 못 먹고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며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렸죠.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날이니 모처럼 효부 노릇한다 생각하며 참고 했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저를 인정해 주시는 날도 없으니 그나마 자신 있는 음식 솜씨로 칭찬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식사를 하는 내내 아무도 제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그동안 받은 무시가 있는데 저도 이제 와서 뭘 바라나 싶었죠. 그렇게 거나하게 한상 차려 시어머니 생신을 잘 보내고 저는 하루 종일 음식한다고 혼자 고생한 탓에 얼른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다 먹고 상 물리고 설거지하고 오니 남편은 시아버지와 시숙에게 붙잡혀 잔소리를 듣고 있고, 그 사이 시어머니는 절 주방으로 다시 돌려보내 후식을 내오라 시키시더라고요. 남편을 보아하니 쉽게 풀려날 것 같지 않아 저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과일과 떡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TV에 집중한 것을 보고 구석에서 잠시 눈을 피해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겨우 한숨 돌리고 있었죠. 그때 TV에서는 한창 퀴즈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100명의 참가자가 나와서 최종 1인이 나올 때까지 겨루다가 마지막 한 명이 마지막 문제를 맞추면 우승하는 그런 퀴즈 프로였어요. 제가 평소 워낙 좋아하던 프로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TV를 열심히 보게 되었죠. 근데 저만 그걸 열심히 보는 게 아닌지 시어머니와 형님이 열심히 정답을 맞추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속으로 계속 문제를 풀고 있다 보니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렸어요. 그런데 평소 저를 그렇게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던 형님과 제가 무식하고 못 배워 먹었다 무시하시는 시어머니가 정답을 자꾸 틀리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하셨나 싶었는데 문제가 계속되는데도 죄다 틀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형님과 시어머니 두 분 중 아무도 못 맞추시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교수라고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는 법은 없다지만 그래도 박사 과정까지 밟으며 오랫동안 공부하셨다는 분들이 쉬운 문제인데도 틀리시는 걸 보니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딱히 비웃는다는 생각도 아니었는데 그냥 평소에 워낙 잘난 체 하시던 분들이 고전하시는 게 웃겼던 거죠. 너 지금 웃었냐? 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나 봐요. 죄송해요. 너 지금 우리를 비웃은 거야? 지금 우리가 문제 틀렸다고 웃은 거 맞니 너? 이게 고졸 주제에 어디서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고 있어 미친년.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을 보고 웃은 것이 자존심이 무척 상하셨던지 그 좋은 날 제게 쌍욕까지 하시며 길길이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냅다 제 뺨을 내리치시더라고요. 설마 그런 일로 얻어맞게 될 줄은 몰랐던 터라 맞은 저도 너무 놀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맞은 뺨이 슬슬 부어오르고 아파오면서 정신이 차려지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별꼴 다 보고 살았지만 설마 시어머니한테 맞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것도 좀 웃었다고 이렇게 얻어맞다니 억울하더라고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저를 때리신 거예요? 왜? 한 대 가지고는 정신이 안 드냐? 지금 네가 맞았는지 어쨌는지도 몰라?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을 왜 때려요, 때리기를? 이게 뭘 잘했다고 고함이야? 네가 왜 맞았는지 몰라? 아니면 이게 덜 맞아서 일어나? 아유 그래. 나도 나이가 들었나 힘이 예전 같지가 않네. 옛날 같았으면 너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아닌 것을 이게 얻어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대들고 있어? 이 싸가지 없는 것. 네가 시엠이랑 형님을 비웃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마음 같아서는 더 쥐어 패고 싶은 걸 겨우 참는 중이니까 그 입 다물어. 화가 난 제가 왜 때렸냐 따져 묻자 시몬은 어디서 대드냐며 길길이 날뛰며 더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디 며느리 얼굴을 때린답니까?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때렸으면 미안하다 사과를 해야 정상일 텐데 시몬은 제게 사과는커녕 절 더 때려주지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때린 사람이 성낸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더라고요. 다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경우 없고 개념이 없는지 저는 그 순간 시댁 식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정이 싹 다 털려버렸지 뭐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가 맞을 만큼 잘못했어요? 설령 뭔 잘못을 했더라도 왜 사람을 때려요? 어머니께서 저를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동서, 어른이 혼을 내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 것이지. 어디 끝까지 따져 물어. 어머니 겨우 화 참고 계시는데 긁어 부스럼 만들 거야? 그리고 동서가 잘못한 거 맞잖아. 그러게 왜 사람을 비웃어 비웃길? 그것도 고졸에 배운 것 없는 동서가 감히 우리를 비웃을 처지가 되기는 해? 웃긴 걸 두고 웃는 게 잘못이에요? 그럼 두 분이서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평소에 온갖 잘난 척들은 다 하시던 분들이 중고등학생들도 알고 있을 문제를 두고 자꾸 틀리시니 제가 어떻게 웃음을 참을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두 분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는 교수라는 분들이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강단에 서서 대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건지 제가 너무 의문스럽고 어이없어서 좀 웃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요? 그럼 두 분이 똑부러지게 정답 맞추시지 그러셨어요. 인연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야, 너 말 다시 해봐라. 뭐 너무 우스워?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러시다가 혈압 오르시겠어요. 동서가 저런 소리 해봤자 뭘 알고 하는 말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년이 그냥 헛소리 짓거리는 거겠죠.
쟤까지 것이 감히 우리를 무시할 주제나 되나요? 그러게. 지금 주제도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를 무시한다. 이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참아? 동서, 얼른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동서 때문에 어머니 화나셔서 혈압 더 높아지시면 어쩌려고 그래? 제대로 며느리 도리도 못하면서 불효까지 저지를 셈이야? 그리고 나도 어이없어서 묻는 건데 그러는 동서는 저 문제들 중에서 뭐 하나라도 맞출 수 있어? 그래놓고 지금 우리를 비웃는 거야? 글쎄요. 저한테 저 정도는 별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라서요. 여태 다 맞췄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한들 두 분이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그냥 헛소리 취급하고 무시하시겠죠. 그동안 제가 맞는 말 해도 그때마다 뭘 알고나 하는 소리냐며 나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동서 말은 지금 동서가 저기 문제들 다 맞힐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틀리는 걸 가지고 비웃었던 거고 그 말이지? 딱히 비웃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웃겼던 건 맞으니까 뭐 비슷한 거죠. 그게 그렇게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면 유감스럽지만요. 두 분은 늘상 저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시면서 제가 좀 웃은 것 가지고 그렇게 기분이 나쁘실 일인가 봐요? 평소에 워낙 존경만 받던 분들이라 그러신가? 저는 워낙에 무시당해 버릇해서 그런지 누가 저를 무시하거나 그런 말 해도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나 형님이나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헛소리하지 말고 그래서 문제 맞힐 수 있느냐고 없느냐고. 예, 너는 뭔 그런 걸 묻고 그러니? 제가 문제를 어떻게 맞춰?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쟤 그냥 갑자기 지 자존심 부리려고 헛소리 하는 거다. 대학도 못 나온 애가 무슨 퀴즈를 맞힐 수 있겠어? 일반 상식이라도 제대로 알까 걱정이구만. 그렇게 궁금하시면 좀 기다려보세요. 제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자꾸 뭘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야. 헛소리 작작하고 얼른 우리한테 사과나 하라니까. 시모나 형님은 아마 제가 그 퀴즈들을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평소에도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고 제가 옳은 소리를 해도 틀렸다고 답을 정해놓는 사람들이니 그런 제가 자기들도 틀린 문제를 맞힐 거라고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설마 제가 조금 전까지 보고 있던 그 TV 프로그램에 나올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설마 하니 최종 1인이 되어 우승을 차지하리라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거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셨겠지만 사실 그날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해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기다려들 보시라니까요. 어차피 제가 백날 첫날 설명해봐야 믿을 생각도 없을 거고 저도 일일이 문제나 맞추고 재롱 떨고 있을 바에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게 설명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입 다물고 TV나 집중해서 보세요. 곧 나오니까. 너 끝까지 지랄을 안 멈추겠다 이거야? 입 다물고 뭘 어째? 이게 아주 돌았다 하니까 실미한테 별 쌍스러운 소리를 다 해. 상스러운 소리는 지금 어머니가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저한테 더 놀라거나 실망할 거리가 있기나 하세요? 애초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기대도 없으셨으면서. 이제 곧 나오겠네요. 이제 곧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한 사람만 남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침 대여섯 명 남아있던 40번대 문제에서 저만 남기고 모두가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종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헷갈릴 법한 여지가 있던 문제라 그런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한 듯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만 빼고 모두 불이 꺼지며 탈락이 되었고 그제서야 유일한 생존자인 제가 카메라 화면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TV에는 제 얼굴이 단독으로 걸리게 되었고 한창 제게 따져묻던 시어머니와 형님은 TV에 나오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게 뭐야? 저거 설마 동서야?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얘가 저기에 왜 있는 거야? 아니, 너 지금 우리더러 보라고 한 게 설마 저거였냐? 네가 이 퀴즈 프로그램에 나갔었다고? 예, 제가 평소에 이 프로그램을 즐겨보거든요. 그래서 애청자로 늘 한번 나가봐야지 했었는데 혹시나 싶어 신청했던 게 덜컥 뽑혀버렸지 뭐예요? 그럴 리가.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어떻게 니까짓 게 저기를 나와? 말로만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보여드린다니까. 그래도 못 믿으시네? 어머니, 너무 그렇게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눈까지 잘못되셨나 걱정되니까요. 저게 정말 동서라는 거야? 동서가 저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아니 대체 어떻게... 시어머니와 형님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부정하고 싶어 하셨지만 자기들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최후의 1인으로 남아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는 두 사람 다 할 말을 잃고 입이 떡 벌어져라 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게 그 와중에도 그 두 사람은 나머지 문제마저 마치지 못하고 틀려버렸으니 제 앞에서 더 할 말이 없었겠죠. 그렇게 방송 안에서 저는 마지막 문제까지 무사히 마친 후 최종 1인이 되어 상금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승자로 TV 화면 가득 나오자 두 사람은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말도 안 돼. 동서가 저기서 최종 우승을 했다고? 저기 의사, 변호사, 온갖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 다 제치고 대학도 문턱도 못 밟은 동서가 우승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이거는 뭐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떡해? 그래, 이건 뭔가 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저기 방송국 사람들과 짜고서 정답을 미리 받아서 외운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저기 방송하는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라던가? 뭔가 있는 거야, 분명히. 방송국에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그런 이득을 주겠어요? 형님 말처럼 저기 나오는 사람들 변호사, 의사, 교사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두고 왜 괜히 저 같은 사람을 우승자로 뽑아서 좋은 일이 뭐가 있다고요? 제가 돈이 있어서 방송국에 로비를 한 것도 아니고 평생 꾸준히 일만 한 제가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도 없죠. 그리고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데 나와서 짜고 치는 걸 보여주겠어요? 망할 생각 아니고서야. 저나 저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전부 시험 봐서 통과해서 출연한 거예요. 뭐 퀴즈 몇 개 못 맞췄다고 세상 망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다른 사람들은 방심했을 수도 있죠. 저는 워낙 문제 푸는 걸 좋아해서 끝까지 갔을 뿐이고요. 솔직히 여기 문제가 못 풀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책 좀 읽고 시사 상식만 가져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상식을 형님과 어머니께는 계속 틀리신 건가? 두 분 다른 공부라도 좀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러다 제 앞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 앞에서까지 창피당하면 곤란하시잖아요. 그쵸? 이제는 하다하다 제가 우승한 것까지 조작이라며 난리 피우는 두 사람을 보니 저도 더 이상 당하고 있기 싫더라고요. 퀴즈쇼에서 우승하면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주려나 했더니 그 사람들한테 저는 끝까지 모자란 고졸 식무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끝까지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설명하고 저를 내세워 봐야 뭐 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일부러 약 오르라고 더 말을 세게 내뱉었습니다. 평소 교수라는 타이틀에 목매는 두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이었죠. 인연이 보자 하니까 정말 못하는 말이 없네. 그래서 네가 뭐 저기서 우승 좀 했다고 아주 잘난 것 같냐? 그래 봐야 네가 고졸인 건 안 변해. 네 말 맞다나 저기서 나오는 문제들이야 다 풀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실수했을 뿐이지. 너랑 우리 수준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라고.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해? 날 때부터 잘난 머리에 부족한 것 없이 태어난 내가 동서랑 같은 줄 알아? 내가 상급이면 너는 하급 중에서도 아주 바닥인 최하급인 거야. 사람이 주제를 알고 나대야지. 어디서 교수들한테 고졸이 입을 털어? 그러자 그게 기분이 너무 나빴던지 기어이 발악을 하더니 둘이서 저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분을 못 참고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씩씩거리고 형님은 평소 저를 무시하던 대로 자기 태생과 저를 비교하며 저를 깔아뭉개더라고요. 그런 취급이야 뭐 하루 이틀도 아니다 보니 그러려니 하는데 아까 제 뺨을 때린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저희 남편이 달려나와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치며 저를 감싸주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엉덩방아를 찍고 마셨죠.
시아버지와 시숙이 시어머니를 챙기시며 남편을 탓하셨지만 남편은 뚜껑이 열렸는지 화를 참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들 뭐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이 할 말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보려고 그랬더니 둘이서 아주 작정하고 달려드시네? 다들 사람 잡으려고 작정했어요? 이제는 너까지 나와서 거드는 거야? 내가 아니라 전현이 먼저 했어, 전현이! 저 망할 년이 못 배워먹어서 그런지 위아래도 모르고 말이야. 시엠이고 형님이고 아주 시댁 식구들 찜쪄 먹으려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 사람이 뭘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잘못을 했으면 두 사람이 먼저 했겠죠. 제가 어머니를 몰라요? 형수를 몰라요? 두 사람이 평소에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르지를 않는데 근데도 뻔뻔하게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 너도 제 편을 들겠다 이거냐? 이것들이 쌍으로 미쳤나? 뭘 잘못 먹기라도 한 거야 뭐야? 어디 애미 생일에 언성을 높이고 행패를 부려? 그러게! 저도 어머니 생신이라 겨우 참으려고 그랬던 건데 어머니도 생신이시면 눈치껏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사람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시험 해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매번 이렇게 끝까지 이러시냐고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못돼 먹고 사악해요. 이 사람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집 식구들이고요. 근데 같은 가족을 그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괄시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어머니 생일에 어떻게 언성을 높일 수 있냐고요? 그럼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는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뭐? 그럼 네가 우리 아들이지 누구 아들이야? 얘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글쎄요. 제가 이 집 아들인지 늘 의문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들이면 저 사람은 어머니 며느리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는 저 사람 한 번이라도 며느리로 인정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자식으로 품어주신 적 있으시냐고요? 저요. 그동안 이 집에서 홀대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다 참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형들이랑 저 차별하고 저만 내놓은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거 아는데도 그게 다 내가 모자란 탓이겠거니.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 다 내 죄다 하고 불평 없이 살았어요. 이 집에서 남보다 못한 대접 받으면서도 그래도 핏줄이라고 참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저 사람한테까지 그래도 된다는 말로 하셨어요? 내가 못난 놈이면 내 마누라까지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냐고! 아무리 성에 안 차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는 그랬더라도 저 사람한테는 손대면 안 되는 거지. 나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 마누라 때린 당신 똑같이 때려주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당신네들과 똑같은 사람 될까 싶어 참는 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마누라한테 손댔다가는 나 정말 이 집구석 다 때려 부수고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놈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너 지금 부모한테 그리 말한 거냐? 지금 나 아주 부모를 두고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놈의 폐륜을 부려도 정도가 있지 어디서 그딴 말을 해? 너 얼른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지. 범규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어머니한테 얼른 사과드리지 않고? 어머니야, 나이 드셔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지 모르겠다만 형도 말귀 못 알아들어? 내가 지금 참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나 지금 마음 같아서는 형이랑 형수랑 둘 다 상모 잡고 돌리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있는 거야. 자식이야 타일러서 키운다고 하지만 다 자라서 만난 아내를 타이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싶어서 참는다고. 내가 그동안 형수한테 얼마나 쌓인 게 많은지 알아? 운 좋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편히 공부하고 배울 만큼 배웠으면 부모한테 감사한 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깟 교수 자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자리라고? 지가 뭔데 남을 개무시를 해? 나는 머리가 나쁜지 교수 부모 두고도 택시기사나 하는 놈이지만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돈만 있었으면 마음 편히 공부만 할 수 있었으면 누구보다 성공했을 사람이야. 부모 빽덕에 교수 자리 겨우 얻어가지고 나불거리는 형수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서방님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뭐 어째? 그러는 나는 뭐 서방님한테 쌓인 게 없는 줄 알아요? 내가 그동안 택시 운전하는 서방님 때문에 얼마나 쪽팔렸는데
다들 교수하고 한 자리씩 하는데 혼자 택시 운전하고 그처는 기사 식당하고 아주 부부가 쌍으로 저급한 것 같아서 애초에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 주제에 어디서 수준 은우네? 예, 형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형수는 뒤질 때까지 사람 안 변하겠다 싶네. 어린 학생들도 지적받으면 지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볼 텐데 나이 처먹을 만큼 처먹고서 반성이라고는 쥐뿔하지 않고 있으니 내가 열을 내봐야 뭐하나 싶다. 들었지, 형? 형수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이 집 인간들한테 식구 대접 못 받고 수준 이하라 엮이기 싫다니까 우리 여기서 영 끊읍시다. 나도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랑 엮이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앞으로 뒤질 때까지 서로 보지 말자고. 어머니 아버지, 저 아직 화는 안 풀렸지만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두 분 제 절 받으세요. 남편은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는지 시댁 식구들에게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다 사단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스러웠지만 제 대신 화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괜히 제가 다 통쾌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저나 남편을 그리 무시하고 교수라 잘난 식구들이 말 한마디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있는 걸 보니 더 속이 시원했었죠. 그러더니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2번 큰절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2번 절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시부모님께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셨는지 남편의 절을 받고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이놈이 지금 내 앞에서 이딴 짓을 잘도. 네 놈이 기어이 우리더러 일찍 죽으라 고사를 지내는구나. 이 베어먹지 못한 놈. 못 베어먹은 놈이 하는 짓에 뭐 그리 열을 내세요? 저한테 실망하신 게 하루 이틀도 아니실 텐데. 저는 그냥 장례식에 못 갈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마지막 인사까지 했으니 이제 가볼게요. 돌아가실 때 연락 안 주셔도 되고요. 이 집 유산이니 뭐니 그딴 거 관심 없으니까 앞으로 이 집 아들은 장남 하나라 생각하고 남은 식구들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저 사람이랑 단둘이 행복하게 살랍니다. 결국 남편은 시댁의 연을 끊자며 폭탄을 터뜨렸고 시부모님이 뭐라 말씀하시기도 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저를 데리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어차피 기대 없는 자식이라 이런다고 신경이나 쓰실까 싶었는데 그래도 자식이라 그런지 그 후로 시부모님께 몇 번 연락이 왔었는데 남편이 번호를 차단해버려서 연락이 되지 않자 시숙이 저한테 연락해서 남편을 달래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까지 그 연락을 무시를 하자 몇 번 더 연락이 오더니 잠잠해졌습니다. 어차피 그 집에서 우리만 객식구였으니 저희 없다고 무슨 큰일이 있겠나 싶지만 저희는 그 집 식구들을 보지 않아 좋았네요. 시댁과 연을 끊은 뒤로 저희 부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아무리 서럽고 기막혀도 하나뿐인 부모이고 가족이고 그게 다 피로 엮인 천륜이라 생각해 끊어낼 생각도 못하고 지냈던 남편은 막상 연을 끊고 나니 그동안 미련스러웠다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 보였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자기 집 식구들 때문에 고생 많았다며 저를 몇 번이고 위로하더라고요. 저보다는 남편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을 알았기에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런데도 미안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는 건지 남편은 제게 큰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괜히 못난 나 만나서 변변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고생까지 하게 만들고 남편이랍시고 든든한 편도 못 되어주고 그딴 집구석 진작 인연 끊어버렸어야 하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내가 괜한 당신만 고생시켰다. 부모 형제를 고를 수도 없는 거고 당신이야말로 수십 년간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 구박쟁이로 살면서 고생이 많았을 텐데 자꾸 당신 탓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나는 다 괜찮다니까 정말. 속상한 일이야 물론 있었지만 참고 있었던 것만도 아니고 마지막에는 통쾌하게 한 방 쏘아 붙여줬잖아. 그리고 이제 안 보고 살 건데 더 말해서 뭐해. 그래, 당신 말대로 안 좋은 일 더 말해봐야 좋은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당신이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꼭 보답하고 싶었어. 당신 하고 싶은 거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잖아. 그동안 남들 눈치 보느라,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못했던 거 이제라도 하라고. 내가 보내줄 테니까 당신 대학 가. 등록금은 내가 전부 마련할게. 뭐? 대학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대학이야. 그리고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아유 됐어. 당신 나한테 미안해서 괜히 그러는 거면 그럴 필요 없어. 당신도 택시 모느라 힘든데 내가 그런 데다가 돈을 어떻게 써. 당신 남편 그렇게 무능한 사람 아니다. 돈이야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벌어오면 그만인 거고, 내가 돈 쓸 구석이 달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나는 신경 써야 할 가족도 더 없고 당신 하나뿐인데 내가 당신한테 뭔들 못 해주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학교 다녀. 가서 해보고 싶었던 거, 배우고 싶었던 거 다 배우고 한 풀어. 그래서 당신이 출세해서 말년에 나 호강시켜 주던가. 요즘에는 늦게 배워서 교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이참에 대학 가서 박사과정 밟아보는 건 어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나이에 대학 가라고 하는 것도 우스워 죽겠는데. 내 주제의 교수는 무슨... 그런 건 말로도 상상이 안 되네. 당신 농담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과하기는 무슨. 솔직히 당신 실력이면 어려울 것도 없지 않겠어? 이렇게 좋은 머리 두고 주방에서 음식이나 하는 것도 재능 낭비인 거지. 그리고 그 집 구석 그런 인간들도 교수랍시고 애들을 가르치는데 당신이 하면 더 잘하지 않겠어? 나는 당신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뒷배 해줄 테니까. 남편이 자기가 노력하겠다며 제가 늦가기 공부를 시작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이제라도 공부를 하기를 바라더라고요.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공부인가 싶어 아니라 말했지만 순간 늘 공부하고 싶었던 제 바람이 꿈틀거리는지 자꾸만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서러움과 기쁨이 뒤엉켜 저는 결국 남편을 붙들고 한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를 위한 욕심을 부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40대 나이에 수능 공부를 하고 10대 아이들과 함께 수능을 치른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꽤 공부에 흥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능 공부는 또 다른 영역이었죠. 더구나 낮에는 장사하며 저녁에 짬짬이 공부를 하려니 피곤도 하고 왜 이리 힘든지 공부를 시작하고 첫 해에 치렀던 수능은 처참한 성적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저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인 제 남편이 있었고 저는 남편의 응원과 외조를 받으며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는 만족할 만한 성적으로 드디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여 2년째 즐거운 대학 생활 중이네요. 혹시나 나이든 학생이라고 교수님들이나 다른 어린 동기들에게 비웃음 당할까 걱정도 했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부를 하며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답니다. 등록금을 대주겠다는 남편에게 미안해서 장학금을 노리느라 정말 쉼없이 공부하고 있네요. 덕분에 가끔은 눈물 날 만큼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 덕분에 얼마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무시하던 시댁과 연을 끊고 수능 공부를 시작하고 이렇게 대학생이 되어 공부하게 되다니 요즘 제 삶은 꿈 같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저는 저희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내 것 하나 가져본 적 없고 꿈은 꿀새도 없이 접어야 했던 제가 남편이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은 상상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들은 전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남편과 남은 여행을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희 부부의 행복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